나마스테. 오늘 대응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이 좀 어려우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황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뭐 인버스 전략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빠진 거 가지고 뭐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인 어떤 마각을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소비, 여기에 이제 PMI가 하나 붙을 겁니다. 이제 이게 발표가 마무리가 돼야 주식시장은 조정이 완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는 M1, M2, M3 그렇게 할 때 이 M이 이제 죄송합니다. M 이렇게 하죠. M1, 이거 M2, M3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총 유동성이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총 유동성. 그 다음에 이건 M2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2년 만기 이전, 만기보다 안 되는 돈들, 언제든지 해지하고 돈 꺼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좁게 들어간 M1, M2는 요금을 예금. 그러니까 뭐 내가 카드로 가갖고 그냥 뽑을 수 있는 거, 적금 뭐 깨고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돈 넣어놓고 언제든지 현금하고 이제 예금한 거, 그거를 이제 M1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에서 여기까지는 측정이 어떤 면에서는 좀 쉽게 측정이 됩니다. 이거는 래깅이 있어요. 그 3에서 6개월이 지나야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채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채찍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채찍이 이렇게 되겠죠. 채찍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 그리고 땅바닥을 탁 내리치면 여기에 먼지가 부옇게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죠. 그럼 요 손잡이, 요 손잡이를 M1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 꼬다리 길이 있잖아요. 이 채찍 끈. 요거를 M2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는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페드가. 글로벌 페드도 되고, 우리나라 한국의 K-페드도 되고, 우리는 연방준비제도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요 M3라고 하는 건 요렇게 먼지. 이 먼지가 어디로 튈지, 얼마나 튈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M3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측정을 하는데 래깅 타임이 걸리고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주로 M2를 중심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USA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팬, 돈 많은 나라들, EU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총통화라고 하는 M3하고 이거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조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진국의 PMI가 결정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및 증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요것만 잘 알면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꺾어졌지. 그렇잖아요.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꺾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 연초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거 1월 달에 올라갔던 여기 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렇게 됐었죠. 거기 말고 여기 EH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6월 말 끝나고 나서 7월부터예요. 7월부터 했을 때 요게 이제 팡이에요. 7월부터 지금까지 팡은 본전치기 했다라는 거고, 러셀 2000은 5%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6%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나는 애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지겠지 또. 그러니까 실제로 종목들을 가보면 전부 반토막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비하시자. 6월, 7월, 지금 3개월, 4개월 전부터 대비하시자. 이건 믿을 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빵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이익 실적이 어떻게 되고, 기업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기업 이익 성장이 막 어떻게 되니까, 너는 왜 자꾸, 지수도 안 내려가고 지수 계속 올라가지 않냐. 15,000에서 17,000 갔다가 지금 다시 15,000 왔는데, 지수 계속 올라가는데 너는 계속 망한다 그러냐. 망한당한 게 아니다. 언제는 뭐 빠질 때 뭐 대형주부터 빠지는 거 보셨어요? 대형주가 빠져서 지수를 끌어내려 버리면 그때는 20% 30% 해갖고 약세장 그러면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서 알토란 같은 거, 이 중에서 괜찮은 거, 추세가 살아있는 거 잡아서 사야 돼. 그게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대비를 안 해놓고 저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 손절하든가 물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게 무슨 방법이 있어. 방법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대비를 해야지. 적어도 이쯤에서만 대비했어도 11월에만 대비했어도 해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1970년대 보면은 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어요. 오일 쇼크 때문에 코스트 푸시가 일어나서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하는 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플레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나오는 이벤트 하나만 본 거예요. 그때 여기가 한 300%, 73년에 한 300% 오르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 나면서 78년에 또 한 200~3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 10년 기간 동안 1불, 2불 하던 유가가 11불, 12불까지 10배가 올랐으니까 힘들었겠지. 그런데 그 전후 맥락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1964년, 64 여기죠. 여기부터 이제 월남전이 터졌어요. 월남전에 이제 64년부터 64년부터 71년까지인가? 73년에 철수를 했어요. 73년 여기 철수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전쟁 물자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전쟁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거로 왔느냐? 전쟁 물자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일본하고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얘네 경제가 달러가 여기로 막 들어갔겠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70 71년에 돼서 여기 와서 뭐를 했느냐? 닉슨이 닥트린을 선언했어요. 우리 개입 안 할래. 돈도 안 줄래. 닥트린. 닉슨 닥트린에 포함된 게 뭐냐면 태환 금지입니다. 달러, 옛날에는 1달러를 가지면 1달러는 금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거가 표시가 돼 있어요. 예금 증서예요. 이게 뭐냐면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 건데, 중앙은행 페드 금고에 금이 10kg 있어. 그럼 이 10kg 금액에다가 10배, 10kg의 가치의 10배, 여기 태환, 예를 들어 1달러는 1g을 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10kg은 10,000g이잖아요. 10,000달러만 발행할 수 있는 거야. 10,000달러어치야 이게. 근데 곱하기 10배니까 10만 달러 정도만 발행을 할 수 있게끔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잘해갖고 금이 막 페드로 들어가. 막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국가로 막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금이 늘어나겠지. 금이 늘어나면 달러가 발행이 더 많이 되고, 금이 줄어들면 달러가 발행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금본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 태환 금지를 하면서 뭐가 됐느냐? 이제 그렇게 안 할게. 우리 운전기 돌려서 달러 찍어주면, 요 달러를 그냥 갖고 가면 이거 무조건 받아줘. 법정화폐. 글로벌 법정화폐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베트남 전쟁 경상수지 적자
얘들이 다 그걸 받은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이 그때. 군수물자, 전쟁물자를 베트남에서 여기 10년 동안 전쟁물자를 대면서 달러를 다 받았지. 그 달러를 갖고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달러가 엄청나게 많지. 많으니까 이거 멱살 잡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 얘네는 경제가 막, 일본이랑 독일이 막 GDP의 75%를 따라왔어. 그런데 나는 전쟁하느라고 빼 빠지고 사람들 다 저거 하고 죽고 그러고 있는데 니들이 군수물자 팔아가지고 돈만 벌었어? 오케이, 넌 어떻게 할래? 한번 같이 죽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 여기가 프라자 합의랑 프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미국의 프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했어요. 일본의 엔화 가치를 막 들어 올려갖고 경쟁력이 없게끔. 그러니까 일본 물건값이 비싸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프라자 합의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낮았습니다. 전쟁 가서 사람들이 죽은 것도 있었고 군수물자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업이 낮았어요. 그리고 뭐가?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찍어서 그냥 줬으니까 옛날에는 묶여 있었잖아. 금 양에 묶여 있었잖아. 근데 금은 안 주고 돈만 주고 그냥 유통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달러 안 받으면 그거는 우리에서 결제 여기서 빼버릴 거야. 그리고 WTI라고 하는 오일 있죠. 오일. 사우디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사우디 너 결제 받을 때 달러로 결제 받아라. 안 그러면 너 이라크한테 한번 뭐 순위파 시합 한번 싸워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달러 결제로 원유가 무조건 하게 된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최초로 뺏은 게 누구냐? 중국이요. 중국한테 원유를 주고 위안화를 받은 게 누구요? 그게 이란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가갖고 이런 협상 이런 거 가지고 막 조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무제한적으로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유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팬데믹 때문에 달러가 많이 공급됐죠. 그죠? 실업률이 지금 4.2%인데 이거는 실업률을 구할 때 고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3개월 이상 되는 사람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용됐다, 실업자에서 빠져. 그럼 3개월 전에 해가지고 월급 3번 받은 애들만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한 애들은 다음 달부터 고용이 된 걸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4.2%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여기서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그런 비용딱 같은 소리를 막 하고 앉아 있으니 어차피 실업 수가 청구 건수라든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넌펌 페이롤 이런 거 의미 없어. 이미 고용된 애들이 다 와갖고 그냥 1월, 2월까지 그냥 밀고 나가면 4% 언더로 빠지는 거야. 실업률 낮지. 돈 잔뜩 풀렸지.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오일 쇼크라고 하는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에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리하게 달러가 막 뿌려지기 시작하면 가서 상품을 다 사. 구리도 사고 원유도 사고 구리도 사고 철광석도 사고 달러가 가갖고 다 하는 거예요. 미국 돈 갖고 다 하는 거예요. 오버하면 안 돼. 전 세계 돌아다니는 돈의 95% 다 미국 돈이야. 비록 일본 돈이나 중국 돈도 미국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놈들은 전부 미국 놈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오일만 올랐지. 오일값만 올랐지만 구리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올랐단 말이야. 뭐가 오른 거다? 상품이 오른 건데 왜 올랐어요? 오페크라고 하는 놈이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니들 원재 사고 싶지? 원유 사고 싶지? 비싸게 카르텔. 첫 번째 73년에는 카르텔이었고 78년에는 뭐였냐? 전쟁했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 미사일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유조선이 막 폭파되고 그러니까 못 갖고 오잖아. 서플라이 체인이 안 맞았잖아. 지금도 똑같잖아. 팬데믹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되려고 한단 말이야. 괜히 와갖고 중국몽 그래가지고서 너무 발톱을 먼저 드러냈잖아. 등소평이 그랬거든.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니들 본색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와갖고서 그냥 겉전 가가지고서 미국 함대 지나가는데 막고 있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짜증난 거지. 이런 현상이 지금
겉으로 보면은 내용은 다르지만 내부적으로 있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가가 될 가능성, 이 10년 동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돈을 많이 풀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요가 막 늘어나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우리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단이 뭔 수단이 있는데. 금리 땡기는 건 폴 볼커가 80년대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어떻게 했냐. 예? 금리 그냥 20%까지 땡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그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막 폐허로 만들고 다 실업 만들고 실업자들 양산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인플레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게 뭐냐?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게 야, 내 잘못 아니고 정치권이 중국 때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중국 때리는 거를 멈추면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서 물가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내 책임 아니야. 그 얘기를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해결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변명하는 거야. 내 탓 아니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보시면 여기 PPI에서 CPI에서 PPI를 빼줘요. 빼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더 크다라는 거지. 이렇게 더 크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얼마만큼 크다?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야 돼. 이게 이렇게 개선이 돼야 돼. 여기가 언제예요?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44년도까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랑 자 여기잖아.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PI가 내려가든가 CPI가 올라가든가. 이놈이 커지면 이걸 뭐라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을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만약에 이 PPI가 내려간다. 지금 13%잖아. 중국 13%고 미국이 9%야. 이제 이게 중국인데 독일, 한국, 일본, 일본은 빼. 이거 뭐 중요성도 없는 애들. 일본, 요렇게 제조업 기지들에서 이 PPI가 폭등하면 그거는 물가가 전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수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PPI가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이 병목 현상 때문에 PPI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되게 없어 보여. 그런데 어떻게 인플레 디스럽션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야? 인플레가 어떻게 잠잠해진다는 거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놈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물가 상승하지.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페드가 긴축하는 거야. 지금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씩 주던 걸 10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 나가다가 0까지 맞추는 거야. 더 이상 주는 게 없는 거야. 자산 매입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0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제. 이게 긴축이거든. 금리는 안 움직이고 자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면 채권이 들어오고 돈은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뿌려주는 거야. 여기는 매각하는 거야. 갖고 있는 창고에 지금 쌓이고 있는 증서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너 가져가. 그러고 돈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긴축이 들어가는 거야.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옛날부터. 테이퍼링 가지고는 문제 안 생길 거라고. 문제 생기면 테이퍼링 하지도 않아. 1년 내내 테이퍼링 얘기했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게 지금 3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자, 잘 생각해봐. 원래는 6월에 하기로 돼 있는 거를 왜 3월로 땡겼을까? 안 궁금해, 이거? 땡긴 이유가 있지. 6월까지 가만히 기다려도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땡긴 거 아니야. 뭘 기다리면 됐는데. 긴축을 안 하면 여기 와서 완전 고용이 도달하고 완전 고용이 여기서 도달하면 이미 3개월 전에 완전 고용이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쯤 가서는 그냥 4% 정도만 나오면 앞으로 3개월 있으면 3.8%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미 고용 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월 달부터 돈 안 주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가갖고
뭐 알바라도 하려고 하고 자꾸 저거 하겠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봐야지. 이 긴축시계는 이 오미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겠지. 중요한 건 이게 타미플루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7만 종, 74만 명? 74만 명 정도가 신종플루 걸렸어요. 지금 55만 명이야, 우리 지금 팬데믹 걸린 거가. 얘네가 더 많지. 그러고 나서 타미플루 나오고 나서 이거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감기하고 똑같이 됐어. 지금 마찬가지예요. 화이자에서 치료제 나와버리면 그냥 타미플루 먹으면 되는 것처럼 그냥 신종플루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문제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긴축이 빨라진다는 거지. 만약에 이 PPI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경기 침체야. 아니 물건이 없어. 재고가 없어. 재고도 없고 공급도 없어. 공급 부족이야. 그러면 공장이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공장이 계속 뺑뺑뺑 돌아가. 근데 원자재 올랐지. 임금 올랐지. 다 올랐잖아. 그런데 공장이 팽팽 돌아가. 그러면 PPI가 올라가야 정상이지. 이게 내려가면 경제 힘든 거야. 이게 더 무서워. PPI 내려가는 게. 그래서 PPI는 냅두고 CPI가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긴축 시계를 빨리 돌리면서 차분히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열을 식혀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 PPI 꺾어져 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20-30% 그냥 뚜껑 날라가. 그 아메바 같은 그 붕딱 같은 되지도 않는 엄빵한 논리 가지고 PPI가 내려갈 거고 여기서 PPI 내려가면 죽는 거야. 이건 버텨야 돼. 12, 13, 13 막 하고서 CPI가 확 올라가고 아 뜨거워졌네. 그러면서 막 브레이크 밟으면 소비는 줄어들거든.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못 살려. 이거를 살리려면 PMI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색깔. 여기 팍 치솟았죠. 요 놈이 요걸 빼줬는데 요건 까꾸로 한 거야. PPI to CPI잖아. 그러니까 까꾸로 한 거야. CPI에서 PPI 뺀 게 아니라 PPI에서 CPI를 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 올랐잖아. 이게 언제야? 70년대 수업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때잖아.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튈 때마다 시장이 다 빠지잖아. 여기 빠지잖아. 이건 엄청 빠졌죠, 여기서는. 여기 닷컴 버블. 여기죠? 여기는 올라갔지? 여기는 이제 닷컴 버블 붕괴되고 나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좋았던 데고.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튀어 올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지수가 검은색이. 튀어 오르지? 빠지고. 물론 이 뒤로 올라가긴 했지. 여기가 언제야? 여기가 골디락스고 09년 서프라임이잖아요. 여기가. 서프라임 끝나고 나서 주가 들어 올리는 거잖아. 이렇게 됐잖아 지금. 여기서 튀니까 또 주가 조정. 여기서 튀니까 주가 조정 없어. 여기는 그냥 올라가잖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비싸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 CPI와 PPI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누가 사고 팔고 오미크론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WTO를 가입한 중국에서 WTO를 가입하고 나서 이렇게 글로벌 무역 규모가 트레이드 규모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2001년에 가입했죠. 911 테러가 났었죠. 2001년에 또. 그렇게 하면서 국제 무역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지금 서프라임 터졌을 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다 회복했죠. 그런데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리쇼어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다 지금 공장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외로 안 나간다는 거지. 임금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CFO들이 이렇게 4분기에는 이렇게 많이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메스틱 웨이지를 이렇게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4.5%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지표가 뭐냐? 소비자 신뢰라고 하는 거, 소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요 두 개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까 봤잖아요. CPI하고 PPI잖아. 그죠?
요 지표들이 해석이 돼야 돼.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 건너갔어. 이제 그거는 프라이싱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발행해갖고서 긁어버린 거야. 그게 할부가 돼서 20개월 할부로 해서 이자 없이 무이자 20개월 할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플레가 차분히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거는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인플레를 프라이싱, 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 부채는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플레를 갚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말 수는 없어. 누군가는 안고 터지든 갚든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소비 측면이냐 생산 측면이냐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거야. 소비가 좋아지자니 물가가 올라서 긴축을 할 거고 PPI가 내려가자니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 실적이 빠그러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닷컴 버블이라든가 09년도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아시면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09년도에 회사 출근하면 종목들이 다 하한가로 처박혀 있었어요.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도 기업 이익이 증가하지 않느냐, OP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OP 증가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율이 중요하다니까.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OP가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익스펙테이션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합니까? 멀티플을 곱해주지. 이익이 100원이 나는데 이게 15%씩 증가를 한다. 이거를 G라고 하거든. 그로스. 그리고 이자 레이트는 0%야 지금. 0%. 예. 그러니까 0%로 하면서 이걸 하니까 멀티플을 몇 배를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자도 없지, 성장도 나오지. 그러니까 10배 주던 주식을 20배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령 G가 15% 증가하는 흐름을 매년 보인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비롯해서 긴축 시기가 빨라지면 20배까지 증가했던 요거는 10배로 내려와야 돼. 다시 내려오는 흐름. 그 한꺼번에 조정은 안 되겠지만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에다 50원 더해서 150원이잖아요. 115원이잖아요. 115원. 그죠? 115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10배. 그러면 1150원이 되는 거예요. 1150원이 주가가 돼야 돼.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 이거 올라갈 거야. 내년에 분명히 올라갈 거야. 3번 인상이잖아. 3번 인상 예상인 거지. 인플레 더 나오면 5번까지 그냥 매월 땡길 수도 있어. 그 스태그플레이션 나왔을 때 페드가 한 일인 거야. 페드는 믿으면 안 돼. 네. 이것도 올라가지. 할인율도 올라가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원래 10배가 돼야 되는데 115에다가 뭐 했어? 20배를 줘버린 거야. 그러면 2,300원이 된 거예요. 1,150원이어야 되는데 2,350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똑같이 내년에 똑같이 예정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멀티플이 까이면 주가는 반토막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균형 있게 균형 잡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가는 반영하는 거는 한 방에 다 반영해요. 쭉 밀어놨다가 와장창 하거나 완전히 한 방에 슈팅 내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네 툭툭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서 사든 해야지. 여기서 괜찮네 물 타고 하다가 여기서 손절 나와버려요. 깡통 나고 깡통. 돈이 무한대로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 펀드 매니저들은 90%는 대부분 우리나라 서프라임 터졌을 때도 80% 정도는 다 주식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60% 이상은 주식으로 갖고 가야 돼. 현금으로 못 갖고 가, 걔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합니다. 상승하지. 팩트지. 그리고 지금 보면 서프라임이라든가 닷컴 버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 주가들 10분의 1 토막짜리가 천정부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신고가를 넘어서 저렇게 가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봐라. 멀리 보면 갖고 있으면 다 올라가지 않느냐. 여기서 밟혀 죽은 사람이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갖고 있는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는 많아. 그냥 포기하고 갖고 있으면 몰라도 갖고 있나? 여기서 손해봤는데 어떻게 좋은 거 따로 없나요? 매매 막 하다가 응? 갈아타고 매매하다가 죽는 거지. 리스크를 관리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차분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서두를 거 하나도 없어요. 주가가 이제 싸지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한국경제 와우넷에서 저녁에 방송하니까 그때 좀 놀러 오시고 그때 또 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찍으려고 했는데 주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최대한 자주 지금은 위험한 시기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조만간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작동이 안 하네?